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13강입니다. 자, 오늘 현대소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현대소설의 마지막 시간이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표적수사라는 거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니? 자, 표적수사가 뭐라 그랬죠? 너무 용의자가 많으면 찾기가 힘들어. 오래 걸려. 빨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나를 찍는 거죠. 그쵸? 하나를 찍어서 걔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걔만 딱 찾으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표적수사가 될 수 있는, 표적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용의자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용의자는 어떤 애들이냐? 주로 답인 애들, 진짜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기 쉬운 애들이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말 찾기 쉽거나, 그래서 금방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답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자, 오늘의 작품은요, 채만식의 작품과 염상섭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작품은요, 진짜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소설 작품이 굉장히 좀 되게 생소한 것들이 나와요. 낯선 작품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작가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굉장히 유명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지문들을 보니까 주로 그런 중요한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작품 경향성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볼 때 한번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작품은 접근하면 좋겠구나 얻어가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역시 문두를 통해서 한번 먼저 문제 유형을 확인하고 와야겠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 어김없이 서술상 특징 나와주고 있어. 자, 이 서술상 특징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표적 수사하면 도움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이게 다 보니까 뭐니? 서술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서술자와 관련해서 알려줬지, 그치? 어떤 서술자들이 있고, 주로 단편소설에는 이런 서술자가 나오고, 뭐 1인칭 화자라 그러면 뭘 찾으면 되고, 이런 거 얘기해줬을 거야. 오늘 똑같이 한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글의 어떤 내용, 즉 소설 지문의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인데 주로 보니까 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인물의 심리, 태도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네. 자, 그러면은 인물의 심리와 태도는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자, 대화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주로 여기 보면은 이 나의 심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나가 서술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 인물의 심리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자, 봐봐. 자, 3, 4번이 똑같은 보기, 그치? 하나의 보기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 4번 보기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거의 뭐 문제, 뭐 이 지문? 뭐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 보기가 진짜 오늘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3, 4번 보기에다가 별표 5개 하세요. 자,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소망이라는 제목의 발상과 유사한 것은 자, 이 문제 어렵다. 자, 왜 어렵냐? 너무 많은 것들을 꼬아놓고 있어. 자, 보기를 일단 주면서 정보를 주고 이 정보는 주로 이 작가의 어떤 작품 경향이 나와 있어. 작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서 얘는 뭐냐? 제목이야. 그런데 제목 자체의 어떤 의미만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쓰인 발상까지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서 1, 2, 3, 4, 5번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 이 작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다른 작품에 쓰여 있는 제목들 중에 이 소망이라는 제목과 비슷한 방식으로 붙여진 제목을 찾으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쵸? 복잡해. 그래, 어려운 문제 맞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다. 선생님 이따 왜 안 어려운지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자, 역시 이것도 똑같은 보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기를 근거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것도 뭐야?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심리 상태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얘들아? 요거 정도만 살짝, 그치? 요거 정도만 살짝 좀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얘는 있잖아. 그럼 선생님 완전 새로운 건데 뭐야? 선생님 유형 5가지밖에 없다는 선생님 거짓말쟁이에요? 이럴 게 아니라 다 있는 유형인데 그거 가지고 조합해 놓은 거야. 조합해서 너무 이렇게 막 트랜스포머처럼 그치? 변신을 많이 시킨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결코 어렵지 않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하기 전에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소설에선 보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기를 봐야지 이해가 가능해. 자, 그럼 3, 4번에 나와 있는 보기 여러분 86쪽이죠?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6쪽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자, 채만식 문학의 중요한 특성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에 있다라고 했어. 자,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근데 이 작품은 예외야. 그럼 얘기하겠냐? 안 한다고. 당연히 이 작품도 여기 나와 있는 지문도 뭐가 들어가 있다? 자, 현실 비판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설은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방법을 쓴다는 거야. 볼까요? 자, 채만식은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지식인을 작중 인물로 내세워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즉, 여기에서 현실 비판을 할 때 어떤 지식인을 내세워서 비판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지식인은 어떤 지식인이냐? 뭐 권력을 가지거나, 그치?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이야. 여기에서는 누가 되겠니? 그 나의 남편이 되겠죠. 그쵸? 자,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1930년대. 자, 1930년대면은 어느 시대냐? 일제시대. 야, 이 정도는 알지? 그치? 설마. 자, 1930년대 일제시대야. 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망 역시 이러한 맥락의 노인 작품이다. 자, 소망은, 자, 아까 3번 문제에서 제목을 물어봤어. 여기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뭐라고 돼 있니? 소망.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이란 얘기야. 자,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이 제목이야.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누굴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자, 아내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다니던 신문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거나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등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봐봐. 남편은 서술자가 아니지. 아까 자, 이 글의 서술자는 나라고 했어요. 지문을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할 거야. 그런데 자, 이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왜? 보기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문제가 어딨냐. 자, 보기에서 내가 서술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인데 주인공은 누구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왔네. 그치? 자, 보기에서 이미 시점이 나와버렸어.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줬을 텐데. 자,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기는 힘들단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주관적인 자 그런 시선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내가 보기에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란 얘기야. 그치? 자, 이상한 일들을 자꾸 합니다. 자, 하지만 남편은 뭐래요? 자, 인간의 생명을 전쟁의 도구로 여기는 현실이 오히려 비정상적임을 인지하는 지식인이다. 라고 했어. 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어. 자, 어떻게 정리를 했냐. 자, 내가 봤을 때, 자,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자, 남편은 어떤 사람이지? 비정상이야. 그치?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 현실은 뭐야? 현실은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 말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현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니? 그치? 하지만 어때요? 자, 남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남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현실이 인간을 전쟁의 도구로 여기는 이 생명은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을 전쟁의 도구로 여기는 이 현실이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기는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의 관점과 남편의 관점은 이렇게 대립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작가는 누구 편이겠니? 작가는 누구 편이야? 야, 나가 작가야? 선생님 얘기했죠? 나는 작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세운 서술자일 뿐이고 자, 어때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그치? 자, 채만식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치?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즉,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 현실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의 편에 누가 있다는 거야? 채만식이 있다는 얘기야. 결국 남편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과 같다? 자, 작가의 시선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읽어주는 독자들도 어때? 이 시선에서 이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뒤에 있는 네 줄은요,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보기에서 우리는요, 자, 남편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야? 남편이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이 시대가 미친 거다라는 거를 보기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제목은 뭐다? 자, 제목은 소망이야. 자, 소망이 뭐라 그랬지? 자,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남편 미친 사람이야? 작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편은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죠. 정상인을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반어라는 얘기야. 반어가 뭐야? 자기 속에 있는 마음과, 그치?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반대될 때 우리가 반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정상인 사람을 작가는 제목에서 소망,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반어라는 그런 발상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오늘 개념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 자, 오늘 개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거야. 자,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거 선생님이 시에서도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어.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 봐봐.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상황을. 자,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어야 해.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고 세상이 미친 건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정상 취급하고, 그치? 그리고 또 뭐죠? 비정상인 현실을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들, 실제로 정상인 것들, 실제로 옳은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취급을 받을 때, 아니면은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취급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상황적으로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알려줬지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야. 운수 좋은 날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아내가 죽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었잖아. 그거 역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번에 있는 제목들 중에 자, 이런 상황적 아이러니를 사용한 제목을 찾으면 답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야? 자, 정상인데 비정상이라고 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야? 몇 번이야? 답은 너무 쉽게 나와요. 그쵸? 이 상황적 아이러니, 반어라는 걸 아는 순간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왜? 화수분이라는 제목을 봐봐. 이 제목은 아무리 써도 재물이 줄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이게 주인공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치? 태어날 때부터 넌 부자로 살아라. 이름을 김부자라고 지어줬단 말이야. 근데 애가 살고 있는 거는 되게 가난해.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지.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화수분은 어때? 궁핍의 연속이라는 거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뭐야? 바로 이런 상황적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있는 제목이란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문제 형식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제대로 핵심만 읽어냈다면 3번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팁을 하나 주도록 할게. 자, 이게 뭐야? 보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러한 어떤 이러한 시스템, 뭐 이러한 체계가 이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채만식의 작품의 경향이 이렇다는 얘기를 보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야. 선생님 사실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채만식의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치숙이라는 작품이죠. 자, 이 치숙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서술자가 나와. 자, 그리고 이 치숙의 제목의 뜻은 뭐냐? 어리석은 삼촌이란 뜻이야.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어리석은 아저씨, 즉 이때 치숙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 아니라 자, 조카가 바라보는 아저씨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저씨도 보면은요, 지식인이야. 역시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식인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아저씨를 볼 때 이 아저씨는 정말 치숙,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독자들이 보기에도 알죠. 자, 이 내가 정말 무식해요. 무식한 애가 아저씨를 보고 아무리 무식하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아, 아저씨가 정말 제대로 된 멀쩡한 사람이고 얘가 뭐야? 좀 지가 오히려 무식한 애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뭐야? 이런 아저씨, 여기 뭐 똑같아.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다 아저씨를 써주면 똑같이 되는 거야.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그 지식인이 사실은 참된 지식인이고, 그치? 그랬을 경우에 치숙이라는 제목은 반어적인 제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숙이라는 그런 작품, 이런 지문과의 연관성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봅시다. 자, 지문을 보면은요, 몇 군데만 볼 거야. 이거 뭐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 자, 아저씨가 아니라 다시 남편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 내가, 자, 나는 누구겠어? 당연히 아내겠지, 그치?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에게게 그이는 이 집 아저씨 떨어 하등 동물이란다우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이가 누구겠어? 바로 이 남편이야. 내가, 서술자인 내가 바라보는 남편이다. 자, 이 집 아저씨는 누굴까요? 자, 지금 보면은 너희가 쭉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니?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계속 봐요. 자, 이 집 아저씨더러 하등동물이란다우 병자고름 긁어서 돈이나 모을 줄 알지 세상이 곤두서건 인간이 돼지가 되던 감각도 못하고 거저 어쩌고 저쩌고 하하하 언니도 그런 줄은 하시는구려 라고 하잖아. 자, 지금 보면은 아무한테나 그냥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언니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집 아저씨더러 하등동물이란다고 했을 때 그 이 집 아저씨가 누가 되겠니? 언니의 남편, 즉 형부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형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 계속 읽어봐요. 참, 결혼을 하면 남편 성질을 담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밑에 보세요. 아무튼 나도 언니처럼 의사하고 결혼이나 했더라면 이 말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래. 언니는 누구랑 결혼했니? 의사랑 결혼을 한 거야. 즉, 언니 남편 의사에 대해서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등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등동물, 아메바, 뭐 이런 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왜? 뭐 때문에? 자,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병자 고름 긁어서 돈이나 모은다. 그치? 세상이 곤두서건 인간이 돼지가 되건 감각도 못한다. 자, 세상이 막 바뀌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인간이 정말 돼지만도 못하게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감각도 못하고 그저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편안한 집 이런 데서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 뭐 하루하루의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래? 자, 86쪽의 보기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좀 더 이 상황이 시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1930년 후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언론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 침략 전쟁에 참가하도록 부추긴다. 어때? 세상이 비정상이야. 그치? 자, 막 전쟁에 참가하도록, 즉 인간의 목숨을 정말 돼지 목숨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 그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이런 시대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제국주의 세력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실상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했다는 거죠. 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치? 돈만 벌 줄 알았지 뭔가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하루하루의 즐거움이나 물질적 욕망만을 챙기는 개인들에게 독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자, 독설 뭐 하등동물이다. 저거 아주 아메바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하지만 자, 그래서 언니와 그리고 이 언니의 남편 의사 나 어때? 다 남편이 사실은 되게 답답해하고 하등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작가는 누구의 편이야? 이 사람의 편에 있어서 이 사람의 편에 서서 이 남편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대 현실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을 내세운 게 되겠지. 자,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자, 84쪽에 다시 앞에 윗부분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 번째, 참 결혼을 하면 여기서부터 보자. 자, 결혼을 하면 남편 성질을 담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언니가 오히려 신경질 많고 감정이 섬세하고 잔결벽이 유난스럽고 했고 나는 좀 털팽이고, 그치? 털털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랬는데 지금은 꼭 반대가 됐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이 나는 스스로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엔 오히려 언니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남편을 닮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어. 하면서 아무튼 나도 언니처럼 의사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언니를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 근심 없이 살았을 텐데 뭐야. 이 사람 역시 이 의사나 언니 마찬가지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서 그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래요. 뭐 어쨌든 내가 졌어요. 언니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 거기 보자. 나 혼자서 두루두루 생각 다 못해서 이 집 아저씨하고 상의를 좀 해볼까? 왜? 의사니까. 뭐라 생각했지? 얘는 지금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의사를 찾아온 거란 말이지. 그치? 우리 남편 미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아왔어. 자, 찾아왔는데 자, 상의를 하려면 그새 토설을 안 턴 속사정을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었는데 그걸 언니한테 지금 다 얘기를 해줘야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랬다가 그런 줄을 그이가 알면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뭔가를 이렇게 상의하러 왔다는 거를 내 남편이 알면 그 성미에 생벼락이 내릴 거고 멀쩡한 사람 가져다가 미친놈 만들려고 한다고 막 화를 낼 것이다 라고 했다. 자, 그래서 중량 밑에를 한번 보세요. 병원? 진짜? 그런 말 하지도 마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인물의 심리와 태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1번. 자, 나는 스스로 신경질적이고 결벽증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그랬지? 어릴 때는 언니랑 나랑 반대였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더 신경질적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신경질적이란 얘기야. 자, 그다음에 2번. 나는 언니가 편안한 집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죠. 그쵸? 자, 그다음에 3번. 나는 언니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창피해한다. 창피하는 거 있어 여기? 부끄러워하는 거 있니?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나 심리할 때 상상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 이런 거 얘기하려면 부끄럽지 않을까? 그건 네 생각이야, 얘들아. 부끄럽지 않을지는 지문에서 나와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오로지 남편을 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나의 남편은 의사인 언니 남편에 대해서 뭐야? 하등 동물, 못마땅하게 여긴다. 맞죠? 자, 그다음에 5번. 언니는 나의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병원? 진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는 이제 좀 이렇게 쭉 내려가 봅시다. 여기 사이에는 뭐 이제 이 사람이 뭐 태호가 아들인가 봐, 그치? 자, 태호랑 같이 놀러 가자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남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맨 밑에 줄 봐봐. 84쪽에 맨 밑에 줄 보니까 재미? 그 당신들 재미 보자고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하나?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왜 고통이냐는 거지, 남편한테. 왜 당신은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자, 85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셋째 줄 봐봐. 놀러 가는 게 왜 고통입니까? 그리고 그게 고통이라 한들 그 밑에 줄 봐봐. 저 어린 거, 아들 하루 실컷 재밌게 해주면, 즐겁게 해주면 그게 못할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가족의 즐거움, 뭐 아들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만약 천하사를 도모하는 노릇이라면 내가 함께 하겠다. 천하사를 도모한다? 천하사, 이게 뭐야? 뭔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일들을 하는 거라면 내가 놀러 가겠어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기억이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4번 문제야. 자, 4번 문제 1번 봅시다. 자, 기억? 자, 개인 중심의 삶보다 사회 역사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 지금 놀러 가는 거? 그거 나한테 고통이야. 왜? 나 하나만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놀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것도 천하사, 즉 어떤 사회나 역사적인 것을 도모하는 거라면 내가 가겠다. 즉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다. 그거를 지금 1번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쵸? 자, 내려와 보자. 자, 그래서 막 싸워요. 자, 니은 볼까? 자, 인간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도 요새는 전설 같아서. 전설이 뭐야? 옛날 얘기 아니야? 인간 목숨이 소중했던가? 정말 옛날 얘기군. 까마득하군. 자, 이게 뭐야?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왜? 지금은 전쟁 상황이거든. 그치? 자, 지금 이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은 비정상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랬잖아. 왜?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역시 4번의 니은 봅시다. 2번. 자, 인간의 생명이 전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그랬더니 밑에서 막
마구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 아내가. 그치? 막 잔소리를 하니까 자 디귿 봐봐. 얄망거리지 않는 여편네는 넉넉 만금값이 있어. 즉 당신처럼 그렇게 잔소리하고 경솔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만금의 가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결론은 뭐니?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4번에 3번 볼까요? 자 디귿.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항변이다. 얘들아. 이게 지금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했거나 남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제발 놀러 나가자고 막 귀찮게 할 수는 있어도 남편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라 그래?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당신 성 가시지 않게 나 그냥 죽어버릴게요. 자 소원이라면 죽어드리리다 라고 아내가 또 이렇게 되게 좀 얄미워. 그치? 얄미운 짓을 해. 죽으면 되지 내가. 막 이랬더니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리을을 봅시다. 자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개죽음일 경우가 많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아메리칸 녀석들이 뭘로 오늘날 번영을 횡재했게? 자, 아메리칸 녀석들, 미국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미국 애들이 어떻게 오늘 잘 살게 됐을까?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뭘까?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 자, 보기에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자,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단 말이야. 자, 제국주의 세력. 아주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 우리가 제국주의 하면 미국을 딱 떠올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녀석들. 자, 4번을 보세요. 자, 비극적인 전쟁의 실상을 외면한 채 가족의 즐거움만을 도모하는 아내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로 인한, 아메리카로 인한 어떤 세상이 파멸되고, 그치? 제국주의 세력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밑으로 계속 내려옵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내에게도 하등동물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쵸? 답답하니까. 자, 그 밑에 미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동물아! 대놓고 아내한테 이 동물아! 내가 이렇게 꼼짝 않고 처박혀 있으니까 내가 아무 내력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줄 알아? 자, 내가 이렇게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로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이게 싸움이다. 자,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집안에만 앉아있는 게 왜 싸움이 될까? 왜 저항이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럼 4번에 5번 봐봐.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항거라고 여기고 있다. 항거가 바로 싸움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사실 이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시대적인 의무, 시대적인 고통 이런 거를 함께 느끼겠다.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소망이라는 작품은 치숙선울과 계속 치숙같지? 자, 이 소망이라는 작품은요. 자, 어리석은 나, 오히려 어리석고 뭐 잘 모르고 시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나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정상인, 시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 취급을 받고, 그치?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실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번 문제만 풀면 되겠죠. 자, 1번.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서술상 특징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이 문제는 표적 수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1인칭 화자 이런 거 표적 수사 가능하죠. 왜? 너무 찾기 쉬우니까. 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나를 찾아봐. 있어. 여기는 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나가 청자에게, 즉 듣는 사람이 따로 있죠. 누구였어? 언니가 있었단 말이야. 자, 내가 언니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답이 돼요. 그쵸? 너무 쉽게 나왔지. 그치? 자, 나머지 선생님이 개념을 하나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외부 이야기를 토대로 내부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거는 얘들아 많이 봤죠? 액자 구조야. 자, 액자 구조.
이게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얘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얘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이야기를 하나 설정해 놓고, 그치? 외부의 이야기에서 안으로,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자 구조라는 말을 차라리 해주면 여러분이 빨리 찾아. 근데 액자 구조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풀어서 써놓으니까 더 헷갈려해. 자,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나오면 액자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액자 구조의 효과까지 알아두자. 뭐,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액자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동일한 상황을 다양한 작중인물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다양한 작중인물의 시각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지. 왜? 자, 지금 이거 시점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즉,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다양한 작중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니? 자, 다양한 작중인물의 시각이 나오려면 시점 2가지밖에 안 됩니다. 먼저, 자, 서술자 자체가 교체되는 일이 있거나, 즉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서술자의 교체가 작품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아예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이럴 경우에 전지적 작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가 얘의 입장에서 다 서술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양한 작중인물의 시각이 나오려면 서술자 교체가 나타나거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얘는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봅시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래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건 뭐야? 주인공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주인공이 생각하는 그 순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우리가 시점만 안다면 바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나는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1인칭 관찰자다. 이거를 맨 처음 선생님이 제시를 했어. 이거 선생님이 제시 안 했어도 너네 보기에서 찾았단 말이야. 보기에서 이것만 찾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객관적인 거 될 수 없다 그랬죠. 1인칭 관찰자는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표적 수사 이런 거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시점 하나를 파악해 놓으면 사실 나머지들은요 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하나 공부를 분석을 해가면서 해갈 단계이지만 나중에 가서 실제로 시험에 가서는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때는 표적 수사 꼭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김민성 학생이 올려줬어요. 자, 김민성 학생이 아주 특이하게 이 친구는 시조를 올려줬어. 우리 함께 시조 한 편 감상하도록 하시죠. 자, 양사원의 시조입니다. 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양사원의 시조였습니다. 자, 태산이 중국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란 얘기죠. 즉,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못 올라갈 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와, 높다. 이러고 산만 높다, 산이 높다는 말만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등급이 높아 보여? 수능 언어 영역의 벽이 이렇게 높아 보여? 언어 영역이 무슨 넘사벽이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야? 아니야. 넘을 수 있는 3차원의 벽입니다. 자, 얘들아, 그냥 보고 높다. 아, 저긴 내가 못 가는 데야. 아, 저건 나랑 상관없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올라가. 일단 한 발자국을 뛰란 말이야. 위를 보면 힘들지만요. 지금 내 앞에 한 발자국만 보면 쉽습니다. 한 발짝만 내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시조에서도 명언 타임을 찾는 우리 정말 착한 민성 학생. 고맙다 얘들아. 자, 요즘 아주 명언들이요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분발하세요. 아시겠죠? 저한테 많은 명언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의 아주 많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염상섭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앞의 소설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자, 왜 쉬울까? 일단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있잖니.
그 보기들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꺼내왔잖아?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정보 같은 걸 꺼내올 만한 보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얘는 제목이 핵심이야.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임종이야, 임종. 임종이 뭐야?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쵸? 누군가가 죽는 그 상황에서, 자, 8번 보기를 한번 봐봐. 8번 보기를 보니까 장례라는 어떤 게 가운데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명의 사람들이 장례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야? 자, 장례에 대해, 즉 임종, 죽음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한번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야 할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여기 있잖아. 가와 나. 이게 특이하게 소설 지문을요,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그쵸?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걸 어떻게 해? 그 두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도 첫 번째 문제. 뭔가 좀 새로운 형식처럼 보이지만 서술상의 특징 혹은 구조에 대한 그런 문제다. 똑같아, 지금까지 한 거랑. 그 다음에 6번, 문맥의 앞뒤 흐름과 관련지어 기억에 깔린 병인의 심리를 추리해봤다. 이거 뭐야? 인물의 심리, 태도 우리가 추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이것도 A 부분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태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봐봐. 장례를 둘러싼 인물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유일하게 보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 보기 좋다 그랬잖아. 그치? 보기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유일한 보기야. 자, 유일한 보기. 정보는 별로 없지만 우리는 아까 제목과 그리고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뭐에 주의해야 되는지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장래에 대해서 이 네 사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그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가 부분 먼저 봐봐. 자, 성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가거나 저희들의 사정만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말짱하고 원체 체력이 든든하던 병인은 자, 병인.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냐? 이 병인의 심리 상태를 추리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야지. 그치? 자, 병인의 심리 상태, 병든 사람이죠, 그렇죠? 자, 좀채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훌꺽 넘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병인은요, 자기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기억을 볼까요? 자, 기억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 장비가 뭐야? 장례 비용이지, 그치? 장례 비용이 터무니없고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세대에 뭐 볼 거 있냐? 그냥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어줘 라고 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 취직, 생활방도 이런 것들을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언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가는 말도 하여서 가족들을 놀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 지금 이 유언이 정말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해서 하는 유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뒤에도 보세요. 그러나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거니까 이 기회에 미리 자기 의사 표시를 해두자.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바로 당장 죽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멀쩡할 때 내 의사 표시를 해두자. 나를 화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해두자.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거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야. 자, 주사 힘으로 버티어 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 어쨌든 자기가 쓰러져도 주사를 맞으면 어쨌든 몸을 가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희망을 갖는 거야.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병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아까
자, 문제가 어디 있죠? 6번이죠. 그쵸? 자, 문맥의 앞뒤 흐름과 관련 지었을 때 기억에 깔려있는 병인의 심리를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뭐야? 기억이 바로 이 병인이 한 유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유언은 사실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유언이 아니라 쉽게 안 죽을 거니까 지금 뭐 하고 싶은 말 생각날 때 해놓자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봐봐. 6번에 2번 많이 지치긴 했지만 나는 원래 체력이 좋으니까 다시 일어날 거야. 그치?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5번도 똑같아.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삶에 너무 연연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어차피 내가 지금 바로 죽을 거 아니고 나는 좀 더 살 거니까 쉽게 죽지 않을 거니까 그냥 유언 남기고 뭔가 이렇게 되게 호련히 떠나는 것처럼 보이자.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자 정신이 말짱할 때 내가 죽은 뒤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놔야지. 그치? 미리 그냥 해놓는 거야. 이 기회에 미리 자기의 의사표시를 해두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주사를 맞으면 몸을 가눌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별로 그래 주사 맞으니까 이 정도 몸을 가눌 수 있었어. 이런 얘기 나와 있었어. 근데 1번 봐봐. 정성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경각심을 주자. 지금 이런 심리 상태는 볼 수가 없죠. 그쵸? 저 자식들 저거 정성이 부족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되겠어. 내가 죽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한 통해에 C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나오냐? 자, 가지문에는요. 지금 병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C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C라는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재단을 설립 중인데 어쩌면 당신이 부사장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전해주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서 속히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봐봐. C 청년은 병인의 길을 돋아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내통을 하여주고 즉 당신이 어떤 부사장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소식을 귀띔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미리 와서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주지 않을까, 나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거야. 자, 이걸로 봤을 때 C는요. 자, C도 어떻게 생각해요? 병인이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야,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부사장 되면 나를 생각해주겠지, 나를 좀 챙겨주겠지 이런 거 생각하겠니? 그치? 자,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7번 문제 봐봐.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보세요. 청년은 병인의 병이 깊다는 걸 모르고 찾아왔죠. 그쵸? 깊어서 죽을 것 같으면 안 왔겠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뭐야? 4번 봐봐. 청년의 병문안은 병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거기 나왔잖아. 위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도 좀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온 거야. 그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7번에 1번하고 4번은 적절한 그런 답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이 병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랬어? 그래, 내가 좀 있으면 일어날 거야. 그 사람들 만나면 잘 부탁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군이 찾아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도 이제 운이 튀려는군. 힘 좀 써주시오. 꼭 부탁하오 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일어나서 부사장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7번에 2번 볼래? 자, 다가올 현실에 대한 희망이 병인에게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치? 내가 부사장이 될 것 같아서 어때요? 뭔가 이렇게 운이 튀려는군. 뭔가 희망을 가지면서 막 생기가 돌고 있지. 그치? 3번 봐봐. 죽음 앞에서도 세속적 가치에 반응하는 병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사장이 된다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5번 보세요. 자, 병인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가족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나? 이건 답이 너무 뻔하다. 그치? 지금 여기서 청년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이 어쩌지? 저러다가 정말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죽진 않았구나. 자, 다시 나으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압박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없어.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 6번 문제와 7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병인의 기대, C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죽고 나자. 자, 나달락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 이 죽음을 둘러싼, 즉 장례 절차를 둘러싼 여러 그 가족들의 어떤 의견 대립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8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의 보기를 보면은 자, 그림이 있어. 자, 장례를 둘러싸고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자, 먼저 기역이 누구니? 자, 기역이 과수댁이야. 자, 이 과수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나달락의 자, 5째 줄 보세요. 자, 뭐야?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즉 과수댁은요. 이 장례에 대해서 뭐라고? 명호가 물어보잖아.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무슨 얘기야?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야 안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지금 8번에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기역은, 그치? 과수댁은 자신의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려고 한다. 맞지? 그치? 맞는 설명이야.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니은의 명호를 한번 봐봐. 자, 이 명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87쪽의 밑에서 넷째 줄 봅니다. 자, 화장을 하라고 했던 그 유언도 있었으니까 화장으로 모시면 3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라는 거야. 자, 명호는 장례식에 화장을 하자. 이유는 뭐? 장비 때문에. 즉, 비용을 생각한다는 거지. 명호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은요, 뭐가 나와 있냐? 자, 위에서 2번째 단락을 봐봐. 자,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해서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라고 해. 자, 이 디귿이 호상차지야. 자, 호상차지는 뭘 걱정하고 있냐? 일단 산역, 즉 산의 무덤을 팔 일이 걱정이야. 그리고 그 다음 호상차지의 걱정이었다. 밑에 줄을 보면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가야 될 텐데 자동차 쌍만 해도 2대에 4만화는 예산을 잡아야 될 걸. 결국 이 사람도 뭐? 예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즉, 봐봐. 명호와 호상차지는 뭐예요? 어떤 비용과 예산, 즉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8번에 몇 번이 해당돼? 3번 봐봐. 니은과 디귿은, 그치? 니은과 디귿은 장례 절차에서 경제적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어. 자, 리을이 남았죠. 자,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자, 명호의 재종형이야. 자, 이 재종형은 마지막에 등장하시죠. 자,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자, 밑에 봐봐. 자, 맨 마지막 단락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서럽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들고 연부를 시작하였다. 그 연부를 한 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또 이렇게 봉투 같은 걸 준비해와가지고 뭐 관상 명정을 쳐들고 간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하관할 때도 이거를 횡대 밑에 넣는 걸 잊지 않았다. 이 사람은 뭘 중요시하지? 뭔가 장례에 있어서 그렇지. 절차, 뭐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 마지막 줄.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자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 데에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즉, 죽은 사람이 꼭 뭐 이거 더 편안하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더 편안하게 저승으로 간다. 이것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데에서 뭔가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8번 문제 다시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리을은 장례 절차의 형식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죠? 절차와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1번 여기 있었고 2번 여기 있었고 3번 다 해결이 됐어. 4번 볼까? 자, 기역, 니은, 디귿의 태도로 봤을 때 유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장례 문제를 판단하는구나. 그치? 자, 과수댁은 뭐 교회 입장에서 뭐 자기가 교회를 다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화장을 하자니까 얘가 아니야, 화장하기 싫다고 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진짜이던 아니던 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88쪽에 자, 어디 갔냐? 첫 번째 줄 보세요. 이 과수댁도 뒤미쳐, 즉 뒤따라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어때? 남편을 따라서 장례를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때? 이 남편이 화장되면은 자기도 화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사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명호도 비용 때문에, 즉 자기의 입장에서, 호상차지도 예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이 장례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면 니은, 디귿, 리을의 태도로 봤을 때 유족들은 주군이보다는 산이의 명예를 더 우선하는군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보다는 돈 때문이고요. 그렇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보다는 사실은 좀 뭐예요? 어떤 만족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된 거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풀면 되겠지. 자, 5번 서술상 특징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가달락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내면 심리가 제시된 사람은 병인과 그리고 C라는 청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나달락으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 자, 나달락에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속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기억 봐봐. 가는 나에 비해서 초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는 게 뭐야? 더 적단 얘기 아니야? 그치? 가에서는 2명이었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 어때요? 뭐 명호, 과수댁, 호상차지, 재종형, 그리고 뭐 젊은 축들도 있었습니다. 이 표에는 없지만, 그치? 자, 그래서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그쵸? 자, 그리고 보면은 가에서든 나에서든 어때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그치? 서술자가.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볼까? 자, 이 글의 서술자는, 이 글의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 소설의 시점은 뭐야? 일단 작품 안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아니야. 내가 아닌 누구?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내면 서술을 해, 안 해? 내면 서술을 하죠. 내면 서술하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하나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 그랬다. 제한적 전지 시점은 뭐예요?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체 인물의 내면을 다 묘사하는 거라 그랬지. 얘 같은 경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야. 즉 전지적, 얘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의 리을 보세요. 가와 나의 서술자는 모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사건, 심리 이런 인물의 심리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서술자가 혼자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죠.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기억, 리을 됐지. 그치? 3번이 답이야. 나머지는 왜 안 되냐? 2번, 니은 봐봐. 자, 가에 비해 나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중에 성격 변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는 중심 사건의 원인을, 나는 중심 사건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원인과 결과 얘기는 아니지. 그치?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이 끝났습니다. 현대소설이 끝났는데, 자,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계속해서 이 지문을 분석할 때 먼저 했던 게 있지. 서술자를 찾는 거야. 서술자를 찾아야만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서술자를 찾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에도,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서술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고전소설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보니까 고전소설이 특히 첫 번째 거, 고전소설 1부분이 소설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좀 읽어보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기억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